4장부터가, 그러니까 3장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강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소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다가 캐리어가 얼마 있으니까 전기를 가하면 전류가 얼마를 흐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자학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는데, 먼저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의 평행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평행 상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평행 상태가 아니고 열평행 상태입니다. 열평행 상태라는 상태가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정상 상태, 그 다음에는 뭐 2차 회로나 1차 회로를 보면은 가도 상태가 있었고, 정상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리에서 말하는 열적 평행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열 외에 다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물체에 가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 그 다음에 광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적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열 말고, 즉 온도 말고는 나머지 모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열평행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 상태는 뭐냐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정상 상태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뭐 가했다가 안 가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화 없이 쭉 가해주면은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에다가 빛을 쪼으면은 일정한 양의 빛을 계속 쪼였으면 이건 정상 상태야. 그런데 빛 자체가 쪼이는 그 자체는 열평행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평행 상태는 정상 상태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에너지도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열평행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온도조차도 뭐 갑자기 10도씨에서 20도까지 쭉 올린다. 그러면은 온도, 열 에너지밖에는 가해지지 않았지만 그 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온도가 10도에서 20도로 쭉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에너지가 쭉 열 에너지가 변했으니까 그거는 열적 평행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 열적 평행 상태는 정상 상태도 포함하면서 외부로부터 열 말고 나머지 에너지는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열평행 상태가 되고, 그와 같은 열평행 상태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4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캐리어 농도하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농도가 나중에 전기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 챕터 4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고 밸런스 밴드에는 홀이 몇 개 있는지를 계산적으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뭐를 구했냐면은 에너지 상태의 밀도를 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E에 들어있는 전자가 있을 자릿수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H의 3성분의 4파이 A의 3성의 2배의 mn 스타의 2분의 3성 루트 E-EC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있을 자릿수는 H의 3성분의 4파이 A의 3성 2 밸런스 밴드에서의 일렉트론의 홀의 유효 질량 2분의 3성의 루트 EV-E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어요. 요거는 단위 부피당, 단위 에너지당 들어있는 전자가 있을 자릿수가 아니고 여기 A3성이 있기 때문에 요 A3성이 뭐냐면 부피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은 XY G축으로 했을 때 X의 전자가 갇혀 있을 거리가 A, Y도 A, G도 A니까 고격선이 만들어내는 정육면체는 한 변이 A인 정육면체의 부피니까 A3성이 돼요. 그렇죠? 요 부피 안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이 값을 K를 구했고 그 K하고 에너지하고 관계식으로 또 요걸 유도했으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 A3성의 부피당 부피에 있는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으로 따진다면 단위 부피당, 단위 에너지당 전자가 있을 자릿수 수를 따진다면 GCE는 자 A 삼성을 나눠줘야 되니까 부피를 나눠줘야 되니까 없어지고 나머지만 쓰면 됩니다. 4파이에 2배의 mn 스타 2분의 3승의 루트 E-EC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자릿수는 H 삼성분의 4파이에 2배의 mp 스타에 2분의 3승의 루트 EV-E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단위 에너지당 전자가 있을 자리의 수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가 여기에 있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의 최고 에너지가 EV, 컨덕션 밴드의 최하 에너지가 EC입니다. 그랬을 때 GCV, GCE의 모양이고 이것이 GVE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표현된 저 CCE는 이와 같이 표현되고 GVE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컨덕션 밴드는 늘어나고 밸런스 밴드는 마이너스 2로 가면서 자리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를 보게 되면은 페르미 레벨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T가 만약에 0도 K일 때는 FFE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 분의 1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T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것이 뭐 1되는 포인트를 한다면 요런 식으로 T가 0도 K일 때는 페르미 레벨에서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T가 0도 K일 때. 빨간 그림으로 할게요. T가 0도 K일 때의 FF입니다. 자, 그러면은 페르미 레벨 아래에는 전자가 차 있고 확률이 1이고 페르미 레벨 이상에서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컨덕션 밴드를 보라고요. 컨덕션 밴드는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있을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자가 없어요. 그렇죠?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없고 밑에는 보면은요. 전자가 있을 자리가 쭉 있는데 전자가 있을 확률이 1이야. 그러면 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밑에는 자리에 모든 전자가 차 있는 거야. 모든 전자가 차 있으니까 여기에는 전공이 없죠. 전공은 뭡니까?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게 전공이니까. 근데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꽉 차 있다고. 그래서 T가 0도 K일 때는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0도 K일 때는 이게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에너지, 여기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에너지인데 저거는 곡선으로 그러고 이거는 왜 직선으로 그러냐면은 이거는 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EK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렇게 K에 따라서는 포물선이 되는데 이거는 거리 X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리기 때문에 어떤 거리든지 고체 내에 들어있는 어떤 거리든지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를 일정할 거고 밸런스 밴드도 에너지를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이 에너지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컨덕션 밴드에서는 전자가 하나도 없고요. 밸런스 밴드에서는 홀이 하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돼요. T가 0일 때는. 자, 그리고 이 N0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N의 의미는 뭐냐면 전자의 밀도입니다. 앞으로 표기할 때 N이라고 써놔놓으면 N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 밸런스 밴드는 전자 의미 없어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를 N이라고 표현하고 제로는 이건 서멀 이퀴블리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의 서멀 이퀴블리언 상태가 아니면은 N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N 다음에 첨자가 0이 붙어 있으면은 요건 서멀 이퀴블리언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P라는 개념은 P0의 P는 전공의 밀도입니다. 홀의 밀도. 역시 제로라고 붙는 거는 서멀 이퀴블리언 상태라고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평행 상태에서의 따지는 거니까 전부 다 첨자가 0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도 제로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0도 K가 아니면, 자, 온도가 0도 K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0도 K가 아니면은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열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T가 0도 K 때는 열 에너지조차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0도 K가 아니고 10도 K, 100도 K, 300도 K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온도가 형성이 돼서 열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열 에너지 때문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를 합니다.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원자핵에, 실리콘의 원자핵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아래쪽에 있는 건 의미 없고요. 최외곽에 돌고 있는 전자가 이게 그 다음 궤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돌다가 주변에 에너지 받아서 그 다음 궤도로 올라가.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 제일 꼭대기 있다가 그 다음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역이라 그러고요. 이걸 갖다가 제너레이션 레이트라는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뭐냐 하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역이 되는 전자의 수. 여기는 단위 부피당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단위 시간당도 들어갑니다. 1초에 몇 개의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느냐, 그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G. 이거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G라는 문자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G는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의미한다. 자, 이 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거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을 올라가는 이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는 어차피 모든 게 다 단위 부피니까 빼버리고, 단위 시간당 올라가는 개수가 많으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공급했다는 거고, 그렇죠?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적으면 적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수증기를 생각해 보라고. 맑은 날 햇빛 쨍쨍 여름날은 수증기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겨울이고 흐리면은 수증기가 천천히 올라가게 될 거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수증기는? 기화열을 받아야 되죠. 주변으로부터 기화열을 받으면 올라갈 거고, 기화열을 못 받으면 못 올라가는 것처럼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주변 열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많이 올라갈 거고, 적게 받으면 적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온도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제너레이션도 많아지고, 온도가 낮으면은 제너레이션이 적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는 거죠. 1초 동안에 만약에 5개가 올라간다. 1초 동안에 5개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2초 되면은 10개가 올라갈 거고, 1시간 되면은 180개가 올라갈 거고, 하루가 지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한 일주일 지났다. 그러면 뭐, 밑에 있는 전자가 다 올라가겠죠, 그죠? 시간이 쭉 올라가면은, 반도체 만들어 쭉 가면은,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하나도 없고,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이상하지, 그쵸?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뭐가 되죠? 비가 되가 떨어지죠. 그죠? 왜?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 걔네들이 물방울을 만들어서 무거워져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올라가면은 다시 떨어집니다. 위에는 전자가 있고 밑에는 전자가 들어갈 빈자리가 있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 것 같다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리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재결합. 전자와 홀이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론하고 홀하고가 합해져서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너레이션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전자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홀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리콤비네이션은 왜 돼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전자 하나가 없어지고 홀도 하나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대죠. 그쵸? 그리고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바로 이렇게 씁시다.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를 정의는 뭡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는 전자의 개수겠죠. 그쵸? 그걸 갖다가 우리는 R이라고 표현한다면 R은 전자가 얼마나 많고 홀이 얼마나 많으냐에 의해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개수하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개수의 곱한 거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 개수는. 그럼 왜 되겠어요? 올라가 쭉 해가 어느 정도 양산이 되면 떨어지는 건 왜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올라가는 것이 일정하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에 쌓이는 게 많으니까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이만큼 있고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이만큼밖에 없었어. 얘는 일정이에요. 얘는 가만히 있어. 왜? 주변의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왜 돼요? 제너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 전자가 자꾸 쌓이면 얘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너레이션보다 리콤비네이션이 많으면 전자는 증가하고 홀도 증가를 해요. 올라가는 숫자가 떨어지는 숫자보다 많으면 위에 쌓이는 전자의 수는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왜 돼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이게 쫙 올라가서 딱 같아지는 순간, 같아지면 왜 돼요? N0나 P0가 일정한 값이 됩니다. 그쵸?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일정한 값을 그대로 유지가 돼. 이게 바로 그때가 서멀 이큐리언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왜? 변화가 또 안 일어나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지금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온도가 딱 결정이 되면 그 온도에 맞는 컨덕션 밴드의 전자 얼마, 밸런스 밴드 전자 몇 개, 이렇게가 결정이 돼버려. 그 중간에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열적 평행 상태가 된 거고, 그때의 전자의 개수, 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얼마고,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얼마고, 이게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자리수하고 그 자리에 찰 확률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부터 우리가 N0, P0를 구하려고 그래.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가 이와 같은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T가 0도 K가 아닐 때예요. 자, 그러면 요 영역을 가만히 봐요. 여기가 하얀 라인 때문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쵸? 이 C 이상은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 라인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차 있을 확률도 조금이나마 있어. 그쵸? 그래서 이 자리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레벨 E에서
E라는 레벨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돼요? 여기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으니까 요 영역에는 P가 존재할 거예요. 왜? 자리가 있고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1이 아니고 1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꽉 다 차지는 못했고 약간의 비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비어 있는 것이 홀이니까 홀의 양이 어떤 레벨 2에 의해서 레벨 2일 때 홀의 밀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레벨에 이 NE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NE가 있고 NE 그 다음에 E1, E2, E3 해가 20부터 시작해서 쭉 무한대까지 자릿수를 다 더하게 되면은 실제 컨덕션 밴드에 있는 토탈 전자의 수가 됩니다. 그렇죠? N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GCE에다가 에너지 E에서 있는 자릿수에다가 그 자리에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을 곱하면 돼, 그냥. 그것이 레벨 2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고 그 개수가 EC 이상 무한대까지 얼마나 많은지를 다 더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토탈 전자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거죠. N0는 N0는 전자 밀도입니다. 단위 부피당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토탈 전자의 개수는 어디서부터 적분을 해야 되냐면은 EC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좀 들여다봅시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에너지 밴드라는 게 이와 같은 모양으로 쭉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 무한대까지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 하면은 밸런스 밴드의 최고 에너지가 되고 여기가 컨덕션 밴드의 최저 에너지가 된다면 사실은 여기는 전자가 지금 현재 요 모양이 여기 있는 모양이고 요 밑에 있는 모양은 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쵸? 요 밀도 없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 레벨이 되면은요 확률이 제로로 가버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나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요 에너지 밴드 T가 얼마만큼 큰인지도 또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냥 EC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도 여기서 요 사이를 적분한 값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EC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NE를 적분을 하면 바로 N0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EC에서 무한대까지 GCE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할게? H의 3성분의 4파이의 2배의 mn 스타에 루트 E-EC의 2분의 1성. 그렇죠? 여기까지가 MCE가 되고 곱하기 F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EF 분의 1 곱하기 DE. 이것이 N0를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수학적으로 적분만 하면 돼. 요거 앞으로 나가고요. H의 3성 분의 4파이의 2mn 스타의 2분의 3성 상수가 나오고 인테그랄 EC로부터 무한대까지 E-EC의 2분의 1성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EF 분의 1 곱하기 DE. 자, 페르미 레벨이 EC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EC-EF가 KT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면
E 마이너스 EF는 KT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E의 범위가 EC에서 무한대까지거든. 적분구간이 EC에서 무한대라는 것은 에너지 E의 변화 명력이죠. A에서 B까지 X, DX. 그럼 X의 범위가 A에서 B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E를 적분하는 건데, D니까 E를 적분하는 건데, 이 적분구간이 어디냐면 EC에서 무한대니까 E의 변화 영역이 EC보다 크고 무한대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E는 EC보다 훨씬 더 크니까 EC에서 EF 제일 적은 값도 KT보다 크니까 당연히 E-EF도 KT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얘가 1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익스포넨셜도 1보다 커서 1이 무시되지.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EC에서 무한대까지 E-EC의 2분의 1성 곱하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EC분의 1의 D 요것만 하겠어요. 요 적분구간 요것만 빼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은 얘 1이 없어지고 남는 거는 EC 무한대 E-EC의 2분의 1성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F-E의 DE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E-EC를 이탈하고 두겠습니다. 시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D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KT까지 나눠봅시다. KT분의 E-EC를 이탈하고 두겠어요. 그러면 E-EC는 KT 곱하기 이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E-EC니까 KT 이타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E 대신에는 KT분의 EF-E. 자, KT분의 EF-E는 KT분의 EF 마이너스 KT분의 E인데 KT분의 E는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KT분의 EC 플러스 이타가 됩니까? 맞나? 그래서 이타 플러스 KT분의 EF-EC 이걸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뭐가 틀렸죠? 뭐 하나 틀렸죠? 마이너스가 빠졌네.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D는 어떻게 돼요? KT 곱하기 D 이타가 되죠. 그쵸?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E-EC는 KT 이타로 바꾸면 되고 D는 KT 곱하기 D 이타로 바꾸면 되고 KT분의 EF-E는 이타 마이너스 이타 플러스 얘가 되는 거니까 요 다 잡으여차고요. 그 다음에 E가 EC에서 무한대로 변하면 이타는 제로에서 무한대로 변할 거예요. 그쵸? E가 EC일 때는 이타가 제로고 E가 무한대가 되면 이타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적분구간이 제로에서 무한대로 얘는 KT 이타의 2분의 1성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는 앞으로 끄집어오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타의 D 이타. 여기에 뭐가 빠졌어? KT 이타. D 이타.
이게 D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N제로를 구하면, 자, 요 자리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KT의 2분의 1승이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 KT도 앞으로 나오죠? 그럼 KT의 2분의 3승이 되죠? 그래서 KT의 2분의 3승 곱하기 얘도 상수죠? 이타 관계없는. 그래서 exponential KT분의 EF-EC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이타의 2분의 1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이타의 D이타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에라 펑션이 돼서 2분의 루트 파이라는 값이에요.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N0는 자, 여기 있는 여기에 전체가 2분의 파이니까 이 값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4하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2만 남아. 그래서 H3성분의 2파이에 1성이 있고 여기에 2분의 1성이니까 2분의 3성. 이 mn 스타의 2분의 3성 곱하기 KT의 2분의 3성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 정리를 하면은 N0는 NC라 그럽니다.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 여기서 NC는 2에 H의 3성 2성 제곱에 2 파이 mn 스타의 KT의 전체의 2분의 3성 자 여기 있는 2 H3성을 갈로 안에 들어가는데 갈로가 2분의 3성이거든요. 그럼 H4성이 2분의 3성 하면 H3성이 되죠. 되고 파이의 2분의 3성이라고 그랬고 mn 스타의 2분의 3성이라고 그랬고 KT의 2분의 3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앞에 요것이 바로 MV가 된다는 거죠. NC. 그래서 온도 T가 결정이 되면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거든요. K만 미수 나머지 다 상수니까 여기 EF, 페르미 레벨, 컨덕션 밴드 여기 있는 T까지 온도의 함수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홀의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P0는 무한대로부터 EV까지 또는 EV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데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EV까지 자리수 곱하기 차 있는 확률을 구하면 안 되죠, 그죠? 자리수에다가 밸런스 밴드에서는 자리수에다가 차 있을 확률을 하면 전자의 개수가 홀의 개수는 비어 있을 확률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FFE D 이렇게 구하면은 홀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EV까지 얘는 뭐였죠? H3성분의 2파이, 4파이에 2배의 MP 스타에 2분의 3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분의 1의 DE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상수는 빼버리고 H 삼성분의 4파이의 2배의 MP 스타의 2분의 3성은 앞으로 끄집어 오고, 뭐가 빠졌죠? EV-E가 빠졌어요. 루트. 요거 통분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EV하고 EF하고 따져봅시다.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으니까 EF-EV가 매우 떨어져 있다면 KT보다 훨씬 더 크다면요. E는 어디서 변냐? EV 아래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EF에서 E까지 빼는 건 더더욱 크죠. 그래서 EF-EV가 KT보다 훨씬 더 크면 EF-E는 그보다 더더욱 KT보다 커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EF-E가 굉장히 크니까 E-EF는 마이너스 값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E의 마이너스 100성, E의 마이너스 1000성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제로로 가. 그래서 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P0는 H 삼성분의 4파이의 2배의 MP 스타의 2분의 3성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EV까지 EV 마이너스 E의 2분의 1성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 DE. 이번에는 KT분의 EV-E를 갖다가 이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0는 H 삼성분의 4파이의 EMP 스타의 2분의 3성 적분공간이 자, E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EV까지 변하면 E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이타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쵸?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E가 EV가 되면 이타는 제로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루트 EV-E는 바로 이타라 그랬고 이타가 아니죠. KT 이타지. KT가 있으니까.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V 마이너스 E니까 KT분의 E는 KT분의 EV 이게 일로 마이너스 이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KT분의 EV 마이너스 이타 마이너스 KT분의 EF의 전체에 이번에는 D는 왜 돼요? D는 마이너스 DE가 D이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D 대신에 마이너스 D이타가 들어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를 여기에 마이너스를 띄면서 적분공간을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KT의 2분의 1승 나오고, 여기 또 빠졌죠? -DE가 KT의 D이타입니다. 여기에 KT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KT하고 여기에 있는 KT의 2분의 1승이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3승으로 바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H3승에 4파이에 2배의 MP 스타의 2분의 3승 곱하기 KT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얘하고 얘 뺏는 거. 익스포넨셜 KT분의 2V-EF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타의 D타. 요게 뭐라고 써야 하고요? 2분의 루트 파이. 아까처럼.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은 NV라고 표현합니다. NV의 익스포넨셜 KT분의 2V-EF. 여기서 NV는 2배의 아까처럼 H 자승분의 2배의 MP 스타의 2파이의 KT의 전체 2분의 3. 아까 NC하고 비교하면은 MP 스타 대신에 MN 스타 하면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홀의 유효질량, 하나는 전자의 유효질량. 참고적으로 아까 같이 쓰면은 NC는 H의 자성분의 2배의 2파이의 MN 스타의 KT의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존재하고 밸런스 밴드의 홀이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아까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을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얘기한 거지 얼마가 생기는지는 몰라. 그래서 몇 개가 생기는지를 로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로부터 우리가 적분을 해서 구해낸다는 거예요. 컨덕션 밴드 EC 이상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자리가 있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으니까 곱해서 적분하면 되고, 밸런스 밴드에 들어있는 홀의 양은 전자가 있을 자리에다가 전자가 있을 자리가 비어있을 확률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예로 갖고 메커니즘은 뭐예요? 왜 전자가 생기는지를 말을 못 한다고. 몇 개 있는지 계산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은, 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가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통계적으로, 통계 역학이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수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이 식을 하니까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식 쓰는 거야. 실제로는 뭡니까? 반도체에서 컨덕션 밴드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 구해. 실험으로. 그럼 나중에 6장에 가면 홀 이펙터라는 그걸 이용해서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할 수 있다고. 홀 몇 개 있는지 구할 수 있어. 그거 구했는가고 해보니까 분포함수가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디락 분포함수를 쓰는 거예요. 통계역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페르미하고 디락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생겼기 때문에 N0가 생기고 P0가 생기는 이유는 얘는 설명 못해. 그래서 아까처럼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으로 생기는구나 알고 그럼 몇 개 생기는지는 얘를 갖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N0와 P0가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수식입니다. 많이 쓰는 수식이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N0는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 P0는 MV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V-EF.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이 있으면은 컨덕션 밴드하고 페르미 레벨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 사이의 간격을 갖고 N0와 P0를 구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NC는 H의 자성분의 2배의 파이에 앞에 2가 빠지고 MN 스타가 들어가고 MV는 똑같은 식인데 2의 H 자성분의 2파이 MP 스타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와 웨인슨 반도체로 나눴습니다. 즉, 인트리식 세미컨덕터하고 익스트리식 세미컨덕터인데, 익스트리식 세미컨덕터는 인트리식 세미컨덕터에다가 불순물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성 반도체는 무불순물,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무결함, 결함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싱글 크리스탈이다. 완벽한 싱글 크리스탈을 이룰 때 걔를 갖다가 우리는 순수하게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진성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 진성 반도체에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3장을 시작할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컨덕션 밴드가 4행계의 자리가 되고 밸런스 밴드가 마지막에 4행계 자리고 3S가 2행계가 있고 3P가 6행계가 있으니까 도합 최외곽 전자가 8행계가 되고 그것이 밸런스 밴드 4행계에 차고 컨덕션 밴드 4행계는 비어있는 상태가 T가 0도K일 때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는 비어 있는 상태니까 홀의 농도도 제로고 일렉트론 농도도 제로예요. 그렇죠? 방금 얘기도 했고 이 그림에서 T가 0도K일 때는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1이기 때문에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어 있고 그러면 밸런스 밴드에서 온도 T가 0도K가 아니면 T가 0도K가 아니면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여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를 하면 위에가 전자가 5개 있다. 그럼 홀은 몇 개겠어요? 5개 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올라가면은 전자가 하나 생기면서 자동으로 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2개 관계에서 짝을 이루고 생성돼. 그러면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하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개수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N0하고 P0가 같아. 어디서? 진성 반도체에서는. 얘를 우리를 디파인 하기를 NI라고 디파인 합니다. 요 I가 인트리식 세미컨덕터니까 인트리식 세미컨덕터의 첨자인 I를 표기를 해서 NI라고 쓰면 그것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나 홀의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때? 진성 반도체에서. 그러면은 이 NI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NI는 N0 곱하기 P0를 갖다가 2분의 1승을 하면 돼. 왜? 얘도 NI고 얘도 NI니까. 그래서 2개를 곱하면 NI 자승이 돼. 그죠? 왜 곱하는지는 수식을 보면 알아. 자, EC하고 EV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2개의 간격은 알아요. 요소 요 사이는 물질마다 결정이 된다 그랬어. 에너지 밴드 갭이라 그래갖고 실리콘의 경우에는 1.1 일렉트론 볼트. 저 말이면 얼마, 가륨 아세나이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결정되면은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간격은 알아. 저 간격이 작으면 금속이 되고 크면 대런체가 되고 반도체는 적당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 물질마다 결정됐으니까 EC-EV는 알고 EF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EF 수를 없애야 돼, EF를.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곱하면 하나를 플러스고 하나를 마이너스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NC에다가 MV를 곱하고 익스포넨셜
KT분의 E V 마이너스 EC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2분의 1석. 이거는 자 NC하고 루트 NC MV NC 곱하기 MV 루트의 익스포넨셜 EC 마이너스 EV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에너지 밴드갭 EG가 됩니다. 이거는 물질 상수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실리콘의 경우 EG는 1.1 일렉트론 볼트, 가림 아세나이드 경우에는 EG가 1.43 일렉트론 볼트. 저마듐은 1.1보다 작아요. 더 작았죠. 간격이. 잘 안 쓰니까. 뭐 별로. 가장 많이 쓰는 실리콘하고 3호적 화합물 반도체인 가림 아세나이드. 요 두 개 갖고 대충 뭐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3.6 일렉트론 볼트. 이거 전원체니까 반도체가 아니고. 하여튼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실리콘에 대해서. 이건 거의 다 하도 많이 써갖고 암기가 돼.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제대로 암기가 돼. 자, 그러면은 EC-EV가 1.1 일렉트론 보니까 EV-EC는 왜 돼요? 마이너스 EG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성은 아무는 늘어오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2KT분의 E 마이너스 EG. 그래서 여러분 전자회로 책 1장을 보면은 여기에 딱 나오고 요 식이 나온다고. NI는 자, 그 다음에 MV하고 NC를 곱해봐요. 곱하면 뭐 돼요? 얘하고 곱하면은 2분의 3성, 2분의 3성이니까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NC 곱하기 MV는 4 곱하기 H의 자성분의 2파이 KT의 3성의 MN 스타 MP 스타의 2분의 3성. 나머지는 두 개가 있고, KT가 빠졌네. KT 이제. 얘하고 KT하고 H 자성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분모 2가 없어지고, 그쵸? MS타하고 MP스타는 없어지니까 2분의 3성 그대로 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건 어디 돼요? 루트를 씌우면. NCMV의 2분의 1성은 2의 H의 자성분의 2파이 KT의 2분의 3성 곱하기 MN스타 MP스타의 4분의 3성. 자, 여기서 얘 상수고, K도 상수고, MN스타도 컨덕션 밴드 있는 전자의 유효 질량 상수고, MP스타 밸런스 밴드 있는 홀의 질량이니까 상수. 문제는 T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B스타의 T의 2분의 3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열에서는 NI가 온도의 함수인데 B 스타는 안 들어가. B라고. 상수 B에다가 T의 2분의 3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T분의 EG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함수다. 인트리식 세마이컨덕터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는 온도의 함수로 온도가 결정이 되면은 값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수로 T가 300도일 때 상온에서 NI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300도 K에서 실리콘의 경우 EG가 1.1 일렉트론 볼트를 여면은 NI가 1.5 곱하기 10의 10성계가 있더라. 단위 부피당, 단위 세제곱 생수당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가 1.5 곱하기 10의 10성계. 실리콘 원자수는 5 곱하기 10의 22성계.
이걸 알아야 얘가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알아요. 이걸로만 보면은, 어우, NI 엄청 많네. 이렇게 들지. 그런데 실리콘 원자 수를 보면은 10의 22성계예요. 그럼 뭐라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 10의 12성계의 전자 한 개 있다는 거야. 얼마나 희박해. 그러니까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당 실리콘 원자 수를 세리니까 12, 22성계. 전자의 개수를 보니까 10의 10성계. 그러면 실리콘당 전자를 따지면은 실리콘 10의 12성계 중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컨덕션 밴드 있는 전자가 실리콘 하나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0의 12성계가 있어야 한계가 이제 컨덕션 밴드 돌아다니는 거야.